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고 걱정도 많으셨지만 그 중에서 많이 힘들고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일 것입니다. 거리두기도 완화되며 2022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이번 11월 18일에 치러졌습니다. 매번 수능이 그렇지만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소식, 으픈 소식, 이해가 안 가는 소식, 선한 소식 등의 여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능에서 제일 궁금증은 코로나가 확진된다면 수능을 못 보나 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수능은 치러졌습니다. 이번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0시 기준으로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확진자는 모두 101명이었고 이 중 15명은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았고 18명은 수능 전에 퇴원 예정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 68명은 수능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르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외에 105명의 확진자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수능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응시생 필적 확인 문구였습니다. 이번 응시생 필적 확인 문구는 이혜인 수녀의 시 작은 노래 2를 인용하여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고 원하는 결과가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수능날은 우리나라의 모두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험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근도 늦게 하기도 하고 비행기도 안 뜨게 하는 등의 누군가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특히 전국 경찰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십니다. 그중 한 가지 예로 제주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주도는 수능날 16곳의 시험장과 21곳의 혼잡 교차로 등 총 37곳에서 교통경찰, 모범 운전자 외 해병 전우회 등 협력단체를 배치해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순찰자 24대, 사이카 17대, 개인택시 50대 등 총 21대를 동원해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 수송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로는 한 수험생을 태운 택시기사가 도착 시간에 늦을 것 같다 라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사이카를 출동시켜 이 학생은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한 수험생은 자녀를 고사장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차량이 펑크가 나서 주변의 순찰차에게 말했고 결국 안전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긴박했던 사례로는 수능은 8시 10분까지가 입실 시간인데 7시 57분경에 시험장을 착각해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학생을 자치경찰 사이카 기동팀이 발견하여 입실 시간 6분을 남겨두고 무사히 수송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도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충남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시험장을 잘못 찾아온 수험생을 발견하고 순찰차를 태워 긴급 수송한 일도 있었고 심지어 수험표를 잃어버린 것을 경찰이 대신 찾아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전 경찰의 경위가 대신고등학교와 골목에서 교통관리 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험표를 발견하고 정문 앞으로 이동해 수험표를 찾고 있던 수험생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택시 요금이 없어서 입실하지 못하는 수험생을 대신해 요금을 내주며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세종에서는 자칫 큰일이 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8일 오전 6시 26분경 고운 다정동 일대의 정전 사태로 일부 시민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험생에 관련한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화제가 된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에서 늦잠을 잔 한 수험생을 긴급 수송한 사례입니다. 수능 당일인 18일 오전 7시 57분쯤 한 수험생의 어머니가 우리 딸이 이제 일어났다 라고 경찰에 신고해 오전 8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동래구 명장동 학산여고까지 긴급 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는데요. 수능이 치러진 18일 인천에서 수능을 보던 한 여학생이 점심시간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생은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물론 시험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물건은 수험생을 위해 이유 없이 건네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산 분포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당황해하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깜빡하고 손목시계를 놓고 온 사실을 정문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수능에서 시간 체크는 필수이고 전자시계는 안 되며 아날로그 시계만 되기 때문입니다. 한창 당황해하고 있는 가운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자신의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빼서 그 학생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이 중년 남성은 자신의 명함을 주며 신경 쓰지 말고 시험 대박나라 라고 말한 뒤 이 수험생을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이 중년 남성의 정체는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기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묻자 당연히 줘야지, 누구였어도 그 학생에게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험생뿐 아니라 수능 감독관한테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정신을 잃어 예비 감독관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쓰러진 감독관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시험장 책임자는 즉시 예비 감독관을 투입하고 해당 시험장의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시간 1분을 추가로 부여했다고 합니다. 수험생뿐 아니라 감독관들도 건강을 잘 챙겨야 할 것임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 말고도 많은 우픈 소식이 많은 2022학년도 수능 날이었습니다. 수능이 오전 일찍 시작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잠도 많이 못 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들을 돕는 많은 분들이 있어 마음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이들을 믿고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거나 늦게 일어나거나 수험표를 잃어버리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을 사소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제 시간에 시험장에 입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이 많이 까다로웠다고 하는데 그래도 무사히 시험을 마친 수험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분간은 신나게 놀고 만족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축하드리고 아니더라도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능의 결과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능의 결과는 너무나도 작은 인생의 한 점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